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툴바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일 툴바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스타일 툴바를 갖다 놓으셨을 텐데요. 스타일 툴바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라는 툴바로 다른 모드와 함께, 즉 중간에 보시면 선이 하나 그어져 있으실 텐데요. 뒤에 있는 5가지와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2가지는 혼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객체를 투명하게 표현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우선 스타일 툴바들을 확인하기 위해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의 카메라에 회로를 프로젝션으로 바꿔주시고요.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원점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에 1000, 1000짜리 렉탱글러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푸시풀을 이용 면을 잡고 위로 올리실 때 1000 엔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식대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보여지는 앞면과 면을 하나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리버스 페이스를 이용 면을 하나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집힌 면이 한 면이 있고 나머지는 바르게 되어져 있는 면들이 있으실 텐데요. 매트리얼, 재질을 이용해서 셀렉션 부분에 메탈, 금속 재질을 선택해 주십시오. 금속 재질 선택 후 텍스처는 스틸 부분에 있는 텍스처입니다. 타공식으로 되어져 있는 스틸이고요. 이때 맵을 집어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면에도 맵이 들어가고 뒤집어져 있는 면에도 맵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첫 번째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재질과 함께 뒤에 엑스레이 투과식으로 객체의 투명도를 표현해서 뒷면이 보여지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옵션인 백 엣지입니다. 백 엣지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객체의 뒷면, 점선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백 엣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점선, 히든 라인으로 점선들이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백 엣지의 단축키는 K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K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K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백 엣지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 버튼을 이용 백 엣지를 온, 오프 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 기능부터는 실질적인 모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있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모드는 객체를 전부 다 선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면이 막혀있던 막혀있지 않든 무조건 선 형식으로 표현되는 모드고요. 두 번째는 히든 라인이라는 모드입니다. 객체를 전부 다 흰색, 솔리드 타입의 흰색 면으로 표현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는 쉐이드 모드로 객체의 매트리얼을 색상을 표현합니다. 눌러주시면 전부 다 회색으로 보여지시는데요. 회색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제가 쓴 매트리얼은 타공 매트리얼이고요. 홈 버튼에 들어오시면 매트리얼을 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때 에디트 버튼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회색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제가 붉은색으로 맞춰주시면 다음과 같이 스틸 부분에 썼던 2가지는 색깔이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쉐이드 위드 텍스처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재질감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동시에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옵션의 컬러를 쓰는 경우는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만약에 파란 색깔을 넣으면 색이 혼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모노크롬은요, 흑백 또는 단색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보시면 재질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흰색 재질과 빨간색 재질로 보여지시는데 이 부분은 스타일에 오셔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제대로 되어져 있는 면들은 노란색으로 보여지기, 그리고 뒤집혀져 있는 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갖고 있는 붉은색으로 보여지기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뒷면이 바뀌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노크롬을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도 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쉐이드 위드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매핑이 들어갔는지 또는 매핑이 안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활용하는 쉐이드 기능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실 툴바는요, 도구 모음은 뷰 툴바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형식을 어떻게 볼 거냐는 툴바로서요. 첫 번째, 아이소, 즉 3차원인데 원근감이 존재하는 3차원 보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3차원인데 원근감 없는 3차원일 거고요. 퍼스펙티브로 가시면 원근감이 있는 3차원도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탑 뷰포트입니다. 윗면에서 보기이고요. 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놓고 나면 탑 뷰포트라는 글자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탑 뷰포트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포트 보기, 정면 보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에서 보는 방식, 그리고 백, 뒷면에서 보는 방식, 그리고 레프트, 왼쪽에서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뷰포트들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툴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솔리드 툴바입니다. 솔리드 툴 같은 경우는 객체를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만들어 줘야지 고체 도구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식의 연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아우터 쉘이라고 해서요. 결합이란 뜻으로 사용되긴 하는데요. 매입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설트라고 해서 교차, 공간에 교차된 것들만 작업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유니온이라서 매입부 크기에 의한 잔여 객체를 남겨주는 기능이고요. 네 번째 기능은 서브트랙션, 빼기의 기능. 다섯 번째는 트림, 자르기의 기능. 그리고 스프릿, 분할의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솔리드 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형을 그린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딜레이트로 선택 후 딜레이트로 지워주시고요.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원점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에 1000, 1000 엔터를 이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1000에 1000짜리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자, 1000에 1000짜리 그림이 그려졌다면 푸시프를 이용 면을 잡아서 위로 올리실 때 1000 엔터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맞춰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의 노란색은 다시 흰색, 살짝 회색이 들어간 애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이용하셔서요. 면을 잡으셔서 줄이실 때 200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200만큼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푸시프를 이용 다시 면을 잡고 집어넣으실 때 500 엔터입니다. 솔리드 틀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룹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 작업도 안 한 상태에서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명령을 하나 선택하고 물체 위로 올라오시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솔리드, 즉 고체형으로 묶음으로 묶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슬러시, 아이콘에 슬러시 모양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스페이스바를 다시 이용하셔서 물체를 3플 클릭,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 Make Component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나 컴포넌트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제는 명령어를 쓸 수 있다라고 뜨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그려지셨다면 또 하나의 방식으로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가운데에서 살짝 나오신 위치에 렉탱글을 그리겠습니다. 이때 그려지는 렉탱글의 크기는 1000, 2000 엔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시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푸시풀을 이용 면을 잡아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올리실 때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잡기 위해서 1200 엔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체 역시 더블 트리플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핑 해주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로 투과형으로 보시면 물체가 탑뷰포트에서 물체가 살짝 겹쳐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약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탑뷰포트에서 엑스레이로 보는 이유는 구멍이 뚫려 있는 첫 번째 도형을 그린 애에 구멍이 매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매입 부분에 살짝 걸쳐지게끔 일부러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 물체를 이용해서 두 개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무브툴을 이용 외부 바깥에서 마우스 클릭 후 X축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X축으로 제어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도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복사되는 도형이 있을 거고요. 이때 클릭 후 곱하기 6개 엔터입니다. 그러면 총 화면에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도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저같이 깨져 보이는 이유는 그래픽이 컴퓨터 스케치업의 그래픽이 조금 불안정해서 깨져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돋보기 툴, 줌 익스텐즈, 돋보기에 사방으로 가는 돋보기 툴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깨끗하게 화면이 다시 재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줌 익스텐츠 올의 단축키도 아실 거고요. 줌 익스텐츠 올은 화면이 간혹가다 깨져 보일 때 재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깨져 보이는 화면이 있으시다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림의 원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물체부터 건드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드 툴을 이용 첫 번째 아우터 쉘, 겉에 아우터, 바깥쪽에 있는 쉘, 표피란 뜻입니다. 기능을 이용해서요. 1번 물체 선택, 다음과 같이 1번 솔리드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 걸 볼 거고요. 1번이 선택되신 후에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합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합쳐질 때 아우터 쉘, 겉에 표피 형태로 합쳐지기 때문에 속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뚫려 있는 부분도 전부 다 합쳐지는 걸, 메꿔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 셀렉트 툴로 변경 후 클릭해서 선택 물체는 해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능인 인설트입니다. 교차 부분, 즉 교차 부분이란 건 중간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만 찾아주는 명령어로서요. 눌러주시고 1번 물체 선택, 2번 물체 선택하시면 공통된 부분만 화면에 남겨놓고 물체를 삭제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바탕에 클릭 후 선택 해제. 이번에는 세 번째 기능인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합집합이란 뜻으로요. 실적으로 아우터 쉘도 합집합이고요. 유니온도 합집합인데 아우터 쉘은 속이 비어있든 비어있지 않든 겉의 표피에 외곽의 형태로 전부 다 합쳐주는 기능이고요. 실적으로 유니온은 만약에 안쪽이 뚫려 있다면 다음과 같이 1번 물체 선택 후 2번 물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비어있는 부분은 비어있는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클릭 후 선택 해제해 주십시오. 네 번째 기능인 서브트랙션 빼기의 기능인데요. 실적으로 타 프로그램과 조금 틀린 게 있다면 타 프로그램은 1번 물체를 선택 후 2번을 선택하시면 원래 1번에서 2번을 빼기 때문에 잔재물이 1번의 부속품이 남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스케치업은 1번 물체가 빠져서 없어지래고요. 2번 물체가 남으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부분적으로 남고 싶다면 먼저 빼줄 물체인 큰 물체를 선택 후 작은 물체를 선택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물체에 부분적으로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서브트랙션이고요. 다섯 번째 기능으로 트림, 잘라내기의 기능입니다. 트림 명령어 선택, 1번 물체 선택 후 2번 물체 선택. 그러면 선택된 물체를 이용 무브로 이동을 해주시면 1번 물체는 다음과 같이 원본의 형태가 남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 물체는 잘려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2번이 잔재물로 잘려서 없어지는 걸 의미를 하고요. 스프릿, 분할이라는 뜻으로 여섯 번째 기능인데요. 스프릿은 1번 물체 선택 후 지금 보시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항상 선택을 풀어줬던 이유가 기존 물체가 잡혀 있으면 트림은 계속 이런 솔리드 툴들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페이스바를 이용 선택 해제 후 다시 스프릿 1번 물체 선택 후 2번 물체를 선택해 주시고 자 물체를 하나하나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으로 제가 위로 가는 화살표를 이동해 보시면 하나는 올렸고 하나는 Z축으로 내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을 해주는데 1번, 2번 그리고 공통 부분까지 총 3가지의 물체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솔리드 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의 루비,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스케치업에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을 갖고만 모델링을 한다 그러시면 다음과 같은 솔리드 툴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솔리드 툴들은 제대로 알고 계셔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모델링을 하실 때 상당히 편한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주사위를 그린다고 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점 찍고 움직일 때 1000, 1000 엔터 푸시프를 이용 1000 엔터 물론 엑스레이 기능은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했을 거고요. 구멍을 파기 위해서 돌아가는 구 모양을 만드셔야 될 텐데요. 구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배웠던 팔로우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00에 1000짜리를 하나 그렸고요. 주사위를 만든다 그러면 원, 외부에다가 원을 하나 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명령어로 선택, 중심으로 이동 후 파이는 100, 엔터. 자, 이때 그려진 원을 선택 후 로테이트를 이용 Y축으로 축을 세우신 후에 가운데 점이 잡히는 걸 보신 상태에서 자, 찍고 위로 올릴 때 컨트롤 키 눌렀다 떼기 이때 90도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는 면, 즉 팔로우미로 돌릴 면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 면은 삭제, 딜레이트로 삭제하면 삭제가 될 거고요. 이 물체를 360도 돌리기만 하면 될 텐데요. 돌릴 때 물론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돌리시려면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반원의 형태, 즉 가운데 점이 잡히는지 보시고 엔드에서 수직으로 Z축 제어로 수직으로 내린 후 필요 없는 면은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선분을 먼저 선택 후 팔로우 미 이용 찍어주시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전체 물체 선택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잡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메이크 그룹으로 잡았고요. 이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이라는 주사위에 1이라는 숫자를 그려놓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가이드를 이용 500 위치에 놓아주시고 500 위치에 놓으시면 정확한 가운데 위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 원이라는 물체를 선택하셔서 엑스레이로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안쪽을 투과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다면 다음과 같이 열어주신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셔서 엔드 포인트를 잡으셔서
X축 제어로 엔드에다 선을 그려 놓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안쪽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Y축 제어로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물체의 가운데 점을 잡아서 가운데 갖다 놓으시면 간단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복사를 해놓고 놔셔야지 계속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끄신 상태에서 빼기의 기능을 이용. 남는 물체가 항상 이 큰 물체가 되기 때문에 빠질 물체 먼저 선택 후 남을 물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신다면 주사위의 위치들을 맞추시면서 주사위 모델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번에 수업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배우셔야 할 명령어들을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사위의 방식, 나머지 면들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서 꼭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치마다 정확하게 점들, 포지션들을 놓고요. 주사위의 전체 모양들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체 베이스랑 원의 크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주사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시는 거는 섹션 툴바입니다. 섹션, 단면 도구라는 명령어로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수업을 진행한다면 에디트에서 딜레이트 가이드를 이용 가이드는 전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명령어가 섹션 플랜이라서 자를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섹션 플랜 명령어가 뜰 거고요. 이때 섹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 버튼만 누르시고요. 보시면 윗면에서 자를지 측면에 자를지 또는 이쪽 면에 자를지 어떤 면에 자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잘리는 오브젝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셀렉트 툴을 이용 단면을 섹션 플랜을 선택 후 무브로 이동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원이 삭제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단면선상으로 이 앞에 있는 물체들은 모든 물체, 화면의 모든 물체들은 삭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원형의 물체도 삭제가 됐고요. 자, 나는 원형은 삭제하기 싫고 이 주사위 그린 것만 단면으로 잘라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단면 섹션 플랜을 선택 후 딜레이트로 지워주신 후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여신 상태에서 다시 섹션 플랜 플레이스 버튼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룹핑 되어져 있는 애들만 단면 자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단면을 자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나머지 기능을 보시면 두 번째 디스플레이 섹션 플랜, 즉 화면에 섹션 플랜을 남겨놓을 거냐 말 거냐는 뜻으로요. 꺼주시면 화면에 있던 섹션 플랜의 형태가 숨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섹션 컷이라고 해서 커팅, 잘라지는 모습을 쓸 거냐 말 거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기능은 디스플레이 섹션 필입니다. 즉 섹션, 단면으로 잘린 부분에 필, 채우기 기능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기존의 2017 버전까지는 이 기능, 네 번째에 있는 필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2018 버전 이후부터만 필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면 필요한 모델링을 하실 때도 좀 더 편하게 작업이 되실 거고요. 다음과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그렸다고 예를 들고요. 이 벽체의 단면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열어주고 섹션 플랜으로 걸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자, 보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원래 뚫려 있는 부분들은 회색으로 메꿔지지 않고요. 솔리드 타입, 솔리드 꽉 차 있는 이런 부분들만 필 채우기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섹션 플랜은 나중에 추후에 CAD 도면으로 넘기거나 단면을 잘라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섹션 플랜 역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